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제 컨피그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구성해 보면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다수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모여서 저희가 원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이 중앙 집중 형태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구성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요.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어떤 특정 환경이 변경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반영도 어,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갖는 이 환경 정보들을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환경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특정 서버를 구성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 서버를 통해서 환경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성이 바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가 존재합니다. 이 또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텐데요.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이 서버에 접근해서 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는 내부적으로 이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갖는 환경 정보를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Git 레파지토리에 각각의 환경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 내용들을 읽어서 그 내용들을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에게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그 구조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갖는 이 환경 정보들을 어느 위치에 놓고 서비스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Git 레파지토리에 두고 서비스할 수도 있고요. 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중앙에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라고 되어 있는 컨피그 서버입니다. 저희가 서버를 구축을 할 거고요.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 내에 이렇게 파일 형태로 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할 때에는 Git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설정 정보들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마다 프로파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개발 환경이냐 아니면 테스트 환경이냐 아니면 배포하기 위한 프로덕션 환경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구성 정보로 환경 정보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Git 레파지토리에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환경에 대한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YML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퍼티스 파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뭐뭐.properties 파일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뭐뭐.yml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환경 정보들이 이 Git에 있어야지만 이 컨피그 서버는 이 Git에서 내용 정보를 읽어와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들, 즉 컨피그 클라이언트들, 마이크로 서비스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겠죠. 따라서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갖는 이 환경 파일들, 환경 정보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도 중요한데요. 저는 간단하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구성을 할 건데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갖는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그리고 프로파일을 파일 형태로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이름과 그리고 이 해당 이 환경이 이 개발 환경이냐 아니면 뭐 프로덕션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yml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혹은 properties 파일이 될 거예요.
이와 같은 형태로 깃에 두고 서버가 그 내용들을 읽어와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깃 레파지토리에 해당 설정 정보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를 구성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서버를 구성을 해서 이 깃 레파지토리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 해당 파일들을 로딩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버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는 형태 이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컨피그 서버를 구성을 하고요. 깃 레파지토리의 파일을 읽어와서 그 내용을 서비스하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구성해 볼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의 내용인데요. 우선 깃에 제가 이 설정 정보들을 파일 형태로 두 가지를 넣어 놨고요. 이번 시간에는 config 서버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config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config 서버를 인썸니아를 통해서 그 설정 정보들,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을 읽어왔을 때 그 내용이 표현되는지 그 부분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config 서버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config 서버라는 이름으로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하나 메이븐 기반의 프로젝트를 구성해 놨고요. 자, 여기에서 이 스프링 클라우드 config 서버가 되기 위한 이 pom.xml 파일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만들고 그리고 이 스프링 클라우드 config 서버가 되기 위한 메이븐 설정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러분들께서 지난번 실습에서 사용하셨던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이 start.spring.io로 이동을 하셔서요. 기본적인 설정들, 메이븐 프로젝트, 랭귀지 자바, 그리고 스프링 부트의 버전, 그리고 자바의 버전, 패키징은 자로 파일로 하는 이 기본적인 설정들 해 주시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은 자, add dependencies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사용할 이 메이븐 라이브러리, 스프링 부트 클라우드의 라이브러리는 config 서버입니다. 자, config 서버라고 이렇게 검색을 입력하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config 서버, 그리고 config 클라이언트인데 이 config 클라이언트는 다음 시간에 사용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config 서버를 구성하는 거니까 config 서버를 추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 페어런트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이니까 스프링 부트 스타터 페어런트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퍼티스를 하나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바 버전은 이 페어런트에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버전은 필요 없는데 그 밑에 보시면 스프링 클라우드의 버전이 들어갑니다. 이 프로퍼티스의 스프링 클라우드의 버전은 밑에 내려보시면 디펜던시 매니지먼트에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버전이 필요하고요. 프로퍼티스가 필요하고 나머지 빌드에 필요한 플러그인 추가한 내용들 이 내용까지 함께 포함하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들 지금 정리해 보면 한쪽으로 조금 옮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어런츠 지정이 필요하니까 페어런츠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프로퍼티스 방금 말씀드린 프로퍼티스도 집어 넣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도 넣었어요. 그리고 디펜던시스에서 저희가 유념해서 볼 것은 이 디펜던시스 중에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라는 이 디펜던시가 추가되어야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컨피그 서버라는 프로젝트에 이 컨피그 서버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추가가 되겠죠. 따라서 디펜던시스부터 밑에 이 빌드까지 모두 카피하신 다음에 이 프로퍼티스 밑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pom.xml의 설정은 다 마무리되신 거예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다 추가가 된 거고요. 저희는 테스트는 진행은 하진 않지만 함께 있는 테스트의
관련된 디펜던시도 넣어 놓도록 하고요.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디펜던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퍼티스에 스프링 클라우드의 버전을 함께 명시한다라는 것, 그리고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이 pom.xml에 대한 설정을 마무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저희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선 패키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나눌 건데요. io.나무소리 그리고 config 서버라고 이 패키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in config 서버라고 이름 짓고요. 클래스 이름을 config 서버라고 이름 짓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다라는 어노테이션 지정해 주시고요. 이 안에는 세 가지의 어노테이션이 포함된 거라고 지난 실습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만들고요. 메인 메소드에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run 실행하고요. config 서버의 클래스 그리고 args까지 넘겨주시면 자, 기본적인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 설정은 끝나셨어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톰캣이 가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config 서버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몇 가지 설정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필요한 게 앞으로 클라우드의 클라이언트들, 즉 config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들,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사용할 설정 정보들이 있는 Git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Git 레파지토리를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git랩이라는 이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두 개의 파일을 올려놨어요. 하나는 config test-div.yml이라는 설정 파일이고요. 하나는 동일한 이름이지만 프로덕션 모드, 즉 이 제품이 되는 그 모드로 이 프로파일을 바꿔서 config test-prod.yml이라는 이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젝트를 실습해 보시려면 GitHub 혹은 git랩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을 때 나무소리-config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중요한 게 저는 퍼블릭 레파지토리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 프라이빗으로 만들게 되면 SSH 키 등록을 위한 몇 가지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도 발급받아야 되고요. 그 키도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등등 이 스프링 클라우드 config 서버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 저는 스프링 클라우드 config 서버 그리고 config 클라이언트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이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config 서버를 테스트하시려면 반드시 git랩 혹은 GitHub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각각의 파일들을 클라이언트들이 읽어가는 건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이 레파지토리, git랩 레파지토리를 참조하는 config 서버를 만들어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git 레파지토리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전제로 다음 코드를 이어갈 건데요. 자, 설정 정보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이 설정 정보는 리소시스 폴더 안에서 만드는데요. 이 리소시스 파일, 즉 지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config 서버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들을 만들 때 자, 새로운 파일 형태로 만들 건데요. 리소시스 폴더 안에 저는 application.yml이라는 파일 형태로 만듭니다.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가 처음 가동이 될 때 기본적인 설정 정보들을 읽어올 거예요. 그런데 읽어오는 그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열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절차들도 bootstrap.yml,
application.yml, application.properties, 그리고 기본 이 클래스를 위한 뭐 컨피그레이션 설정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설정들이 열 몇 가지가 정의되어 있고 그 우선순위들이 각각 또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부분이 지금 제가 만든 application.yml 파일이에요. 이 config 서버라는 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될 때 이 application.yml의 내용들을 읽어서 기본적인 설정들을 잡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작하는 서버의 포트를 9900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 톰캣이 가동이 될 때 이 포트를 가지고 이 서비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9900 서버라고 이렇게 설정들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스프링 클라우드 이 컨피그 서버에 대한 설정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해주시냐면, 자,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의 서버, 즉 컨피그 정보들이 있는 서버가 어디 있는지를 지정을 해 주는 건데요. 자, git으로 URI를 통해서 그 git 레파지토리에 이 주소 정보를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명시를 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git 레파지토리에서 자, HTTPS, 이 해당 깃에 접근하기 위한 HTTPS를 가지고 URI를 지정을 해 주시면 지금 제가 만드는 이 프로젝트는 컨피그 서버죠. 즉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의 역할을 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동작을 할 때 실제로 설정 정보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참조해서 그 정보들을 이 컨피그 서버가 동작할 때 로드해 와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할 때 그 설정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컨피그 서버의 설정은 끝나신 거고요. 컨피그 서버 이 클래스로 가셔서 하나의 어노테이션을 더 추가해 주시는데 그 어노테이션은 뭐냐면 enable config server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config 서버가 동작을 할 때 제가 이 스프링 클라우드의 config 서버로서 동작이 되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이 아래의 설정 정보들도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설정하시면 구성하시면 컨피그 서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제로 실행을 시켜 보시면 자, 스프링 부트가 동작을 하겠고요. 보시면 started config server라고 해서 지금 동작이 시작이 됐어요. 포트 번호는 9900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컨피그 서버가 이상 없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REST 클라이언트 인썸니아를 이용해서 컨피그 서버에 요청 정보를 보냈을 때 이 컨피그 서버가 어떻게 데이터들을 넘겨주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새로운 요청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request를 만들고요. config 서버라는 이름으로 get 방식의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 config 서버의 URL은 로컬호스트에 저희가 9900번 포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정 정보를 읽어올 거잖아요. get 방식으로 읽어올 건데 지금 깃랩에 올라와 있는 이 설정 정보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있을 거고요. 각각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읽어올 거냐면 config 테스트의 DV 버전을 읽어올 겁니다. 이 내용을 config 서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REST 클라이언트에 URL을 어떻게 넣어 주시냐면 자, config 테스트에 dev라는
이 파일명을 이와 같은 형태로 지정을 해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컴피그 서버가 반응을 하고요. 컴피그 서버가 반응을 하는데, 자, 호출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adding property source라고 하면서, 자, 특정 컴피그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어떤 파일을 읽어와서 이 저장을 한 거예요. 해당 컴피그 서버가 컴피그 리소스를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해 놓은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이 adding이라는 행위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REST 클라이언트를 보시면 컴피그 테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파일즈 DV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즉 해당 내용, 이 컴피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config test-dev.yml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내용까지도 포함돼서 그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config test에 prod 버전으로 받아오시길 원하신다면 이와 같이 URL 바꾸시고 호출하시면, 자, 다른 형태의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컴피그 서버가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컴피그 서버를 구성해서 만드는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어노테이션 하나 추가하고요. 스프링부터 어플리케이션에다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YML을 통해서 실제로 설정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정을 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컴피그 서버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어 일단 이번 시간에는 컴피그 서버를 구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서버를 통해서 설정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형태의 컴피그 클라이언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컴피그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 설정 정보들이 변경됐을 때 그 부분이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이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설정 정보를 리플레시 하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